기억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잊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설과 음악 그리고 영화로 기억을 새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추석 연휴 우리가 만나야 할 역사와 영화 이야기 나눠줄 세 분 나오셨습니다. 1923 간토 대학살 영화의 김태형 감독, 최규석 감독 그리고 김현성 작곡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8월 15일에 이제 1923 이거 제가 1923으로 해야 되는지 1923이 맞나요? 예, 1923 간토 대학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일단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01년 동안 일본이 철저하게 꽁꽁 은폐한 간토 대학살, 일본의 국가 범죄 역사를 추적해온 일본 시민단체 4분과 한국의 한일 근대 사진연구가 정성길 교수 총 5인의 추적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토 대학살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조선인이 네네. 뭐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뭐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조선인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배울 당시에도 그 관동이라고 지금도 많이 알고 있죠. 관동은 이제 한자 음으로 읽었을 때 이제 관동이고, 이제 일본어로 간토라고 그 지역을 간토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왜 간토를 썼냐면 이 간토 대학살을 해외에 간토라는 일본 지명으로 써야지 그들의 해외에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토 제노사이드라는 그 말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해외에 많이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간토라는 명칭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요즘은 이제 이거 섞어서 쓰지만은 간토 대지진이라고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드라마 파친코에서 좀 이게 다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간토 대학살은 이제 책이나 이제 기사에서는 봤지만은 이런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는 아주 많이 다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수많은 역사의 페이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우리에게는 이제 비극적인 일인데 이거를 고른 좀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한국과 일본의 그 36년간의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이 저지른 가장 잔악하고 가장 국가적으로 나쁜 범죄가 간토에서 1923년 대지진 이후에 자연재해를 빙자해서 계엄령을 내려서 거기 나가서 일하고 계시던 우리 선조 조선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계엄령을 내려서 군대가 민간인을 학살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학살하고 위원비로 자경단이 동원해서 학살한 그런 가장 뭐라고 할까 국제적인 제노사이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쨌든 참사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밝혀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제 제일 조선인들 피해자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선 그 전체 학살된 숫자는 총 6,66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숫자가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간토가 도쿄와 요코하마, 치바, 사이타마, 군마까지 이렇게 전 지역에서 5개 현에서 일어났거든요. 특히나 군마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들도 도쿄 같은 경우는 도쿄도 스미다구의 아라카와 강이 마치 우리나라 한강처럼 쭉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서 일본 군이 기관총으로 조선인 분들을 한 300여 명을 학살을 했었고요. 그 치바 같은 경우는 군대 그 지자체 자체가 일본 수도방위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거든요. 예. 그곳에서는 군대가 마을 주민한테 조선인 불화, 즉 그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말이죠. 불화라는 그 명칭을 써가면서 하면서
조선인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그들을 마을 주민들이 죽이게끔 명령을 했었고요. 그 주민과 자경단을 공범으로 만든 거죠. 공범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걔네들 극비 회의가 있습니다. 비밀 군사 작전에 대한 회의라고 생각되는데 4일에 나라시노 수용소에 남아 있는 3,200명의 조선을 보냅니다. 수용소에 5일에는 그걸 갖고 내각이 비밀 극비 회의를 해요. 다 있습니다. 영화 속에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해서 이 학살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은폐하고 하느냐. 그래서 회의한 오후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요. 어떻게 발표하느냐. 자, 우리 민중들이요, 일본 민중들이요, 조선인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없으니까 자중하시고 폭행을 가지 마셔. 거꾸로 자경단을 뒤집어 씌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군사작전으로 나라시노의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 안에다가 삐라를 쫙 뿌려요. 수용소에. 뭐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 민중들이여 자중하시고 조선인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호하셔요. 그렇게 뿌려놓고 예. 그 다음 날 나라시노 수용소에서 마을 구장들 다 오라고 해요. 자, 너희들한테 6명, 3명 이거 나눠줄 테니까 이거 알아서 처리해라. 조선인들을 풀어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했다고요? 예. 조선인 불화죠. 좀 전에 우리 최 감독이 얘기했던. 그래서 불화하면 그 뒤에 불화 받아서 다 마을 주민들하고 자경단이 다 죽이는 겁니다. 예. 그것이 수용된 인원의 3,200명 인원의 300명 가량을 그 마을에서 학살을 시키면서 결국 공범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일본 민중과 자경단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예. 이런 악랄한 놈입니다. 예, 놈이라는 표현은 좀 예,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하고요. 그 이제 김현성 작곡가님도 네. 이제 어떻게 이 영화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그 정규 교육을 받으면 예.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역사적인 그 인식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저희 동창이기도 해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예. 제가 평소에 독도에 관한 노래나 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노래라든가 그래서 제가 노래의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노래를 통해서 인물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일이 아니고 마침 제가 관심을 두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이제 작품에서 그러면 작곡을 좀 하시거나 참여를 좀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영화 보시면은 그 영화 안에 이제 노래가 3곡 나오는데 그 사실 그 도쿄에 촬영을 갔을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스케치한 노랫말들이 같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라카 강이 그냥 보면 한강변처럼 풍경이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나서라면은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들으면 울컥하시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3년에 이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고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굉장히 흉흉한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누군가를 이제 조선인들의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잘못이나 국가의 시선을 어떤 돌리는 거죠. 시선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실책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국가가 방조하거나 사실상 유도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면은 어쨌든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거를 또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밝혀내고 있고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이 간토 조선의 학살은 일본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일본 현장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오래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정말이지 또 연세들이 또 많으세요. 고령이신데도 그렇게 저희한테 또 많은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치바에서는 히라카타 치에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키도 작고 왜소하셔서 정말 그때 당시가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인데도 저희를 계속 데리고 막 여기가 학살 현장이고 군대가 여기 머물고 있었고 그 현장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걸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건 당신들의 역사 아닙니까? 예. 우리는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당신들은 알아야 할 의무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늦게 왔구나. 그리고 부끄러웠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이런 학살, 만행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도 또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고 모든 일본인은 또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의 의미가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부분이 작가님. 사실 그 서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시간을 내서 거의 직장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한 반갑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겹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리고 일본인들 시민들도 그 선한 마음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일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요거 앞에 이렇게 무슨 인형 같은 거를 세워 놓으셨는데 감독님들이 이게 제가 뭔지를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죽은 영혼을 위로해 주는 종인데 원래는 지금 그 모형으로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거의 사람 크기만하게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그 다리에서 뿌렸을 때 굉장히 그 장면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죠. 6,661개를 밤사이에 거기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6,661명을 죽었다는 것을 추도하기 위해서. 피해자 숫자만큼 이거를 만드셔가지고 아라카와 강변에다가 저게 펄럭펄럭하면 되게 슬퍼요. 그렇군요. 넋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영화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 속에는 사람 크기입니다. 사람 크기로요. 알겠습니다.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가톨릭 문화원의 박요진 신부님이고요. 그래서 저희 100일인 응원단에도 함세웅 신부님이 응원을 해주시고 하는 것처럼 성당과 가톨릭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공연도 공동 관람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 공동체 관람인데요. 저희한테 또 전화가 와서 그 광주광역시 광주 대교구의 임곡동 성당 그 교인분들이 한 100여 분들이 저희 영화 단체 관람 하신다고 성당 내에서 이제 또 상영을 하거든요. 그런 뜻깊은 일들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다 힘이 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 되는 이유를 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감독님. 네, 그럼 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하지만 이 간토 조선인 학살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100년 된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01년 전 일본 내각 총리 야마모토 고노효의 내각에서 그 질문에 대한 조선인들을 어떻게 이제 학살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지금도 조사 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1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조사 중 혹은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쿄의 요리코 도지사는 지금도 조선이 학살에 대한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의
진행형이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에 한국도 방문을 했고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들을 또 환기시키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석 특집으로 세 분과 함께 1923 간토 대학살 그리고 지켜봐야 할 역사와 영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